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력 제어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 제어반 구성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동력 설비의 작동 및 운전이 용이하도록 동력 설비의 작동, 운전이 용이하도록 운전, 감시, 제어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동력 제어반에 연계된 동력 설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전원 공급 설비 및 보호 기기에 대한 검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전동기 보호를 위한 용량, 보호 기기 선정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력 설비 운전과 감시, 제어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동력 설비의 운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급배수 소방 설비용 동력, 공기 정화 설비용 동력, 건축 부대 시설용 동력 등 동력 설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그래서 공기 정화용 동력 설비, 즉 이제 뭐 공장 같은 데 보면 공장이 이렇게 있죠. 공장에 보면 이렇게 연기를 뽑는 굴뚝 있죠. 굴뚝도 있고 공장 안에 이제 먼지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안에 늘 신선을 들어가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기기들을 공기 조화용 기기라고 하고 이때 사용하는 모터에 들어가는 동력을 공기 조화용 동력 설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비에 냉매 등을 제공하는 냉동기를 포함한 방축 조화용 동력, 냉각수 등을 순환시키는 순환 펌프, 그리고 쿨링 타워의 펌프 및 공기 조화용 송풍기를 등을 운전하는 설비를 공기 조화용 동력 설비라고 합니다. 급배수 설비 및 수방 설비용 동력 운전은 급수용 펌프, 배수용 펌프 조절 및 운전 간격 등을 고려하여 운전 방식을 선정해. 급배수 설비랑 소방 설비용 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있으면 일단은 이제 물 펌프를 두고 여기에 늘 물을 채워둔. 그래서 우리가 FLS로 수위를 측정하는 그 회로도 만들었었죠. 이걸로 늘 물을 충전을 하고 어느 수위가 되면 물을 계속 그 물 넣던 걸 멈춘다. 멈추고 혹시나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쪽 펌프로 다시 개방시켜서 물을 강제적으로 빨리 내보는. 그래서 이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호스로도 물이 세게 나오는 이유가 단지 물 압력이 아니라 펌프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조절하는 게 급배수 설비고 또 소방 설비 동력에도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운반 반송용 설비용 동력은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이 이제 저속이지만 무거운 용량의 물체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동력. 이외에도 컨베이어 벨트나 이제 크레인 여기에 사용하는 동력이고요. 이러한 수송 설비용 동력 설비를 이제 운반 반송 설비용 동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력 설비에는 권선기, 조석기, 제어 장치 등을 이용해서 전동기의 회전 방향, 그렇죠. 이렇게 트레인으로 생각하면 쉽죠. 트레인 보면 여기 모터가 있고 모터에서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터 들어가는 속도로 전체 이거 움직이는 걸 제어하기 때문에 운전 속도, 요 모터의 동작 속도죠. 그리고 멈추는 거, 그리고 정방향으로 돌릴지 아니면 역방향으로 돌릴지 방향 전환 등을 이제 운전 방식에 맞춰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이게 있네. 이런 동력 이제 설비의 제어 방식이나 감시 방식은 이제 대규모 건물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동력 설비가 여러 개소에 시설돼서 한 곳의 중앙감시실에 전체의 동력 설비를 하나의 동력 감시반을 이제
감시 및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개별 동력에 대해서 이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각 유닛별로 하나의 감시반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이 전체 시스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제어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컨트롤 센터 두는 것처럼 컨트롤 센터에서 중앙 감시를 한 됩니다. 으로 동력 설비를 감시한 방법이 이제 동력 설비를 감시하게 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감시를 하냐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램프로 이제 감시를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전원 표시할 때는 이제 온오프를 백색 램프로 하고 이제 동작하게 되면 이제 적색으로 그러다가 뭐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부하가 너무 커서 이제 전동기가 잘 저속으로 운행된다 아니면 버린다 그럼 적색 램프 그리고 아니면 전동기 내부에서 단락 전기가 팍 터져 그러면 녹색 램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고장 표시는 전동기의 가부와 전동기가 이제 과전압이 흘러서 과전류가 흘러서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백색 램프랑 경보배를 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램프의 단선 유무를 점검해서 램프 회로가 제대로 구성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어반 있죠. 제어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제어반 안에도 있겠 거의 안에 있겠지만 제어반 옆에 따로 이제 이거에 대한 상태 표시 등을 표시해 두고 그리고 램프고 여기에는 이제 배를 둬서 이 감시 제어 장치로 감시 장치로 상태를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하는 거고 같은 백색이고 적색이고 녹색이지만 제어반에 있는 거는 의미가 다르게 요 뒷부분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력 설비의 제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 동력 제어반의 펌프나 송풍기 등의 동력 설비 내 이제 전동기와 근접한 곳에 설치해서 이제 제어반의 제어하는 개발 방식과 이제 시설 장소 내 전력 동력 설비를 한 곳에 제어하는 중앙 방식 제어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로 제어를 하거나 그냥 중앙 제어 방식 아까 감시 방식이랑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제어랑 감시를 개별로 하거나 전체 통합해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빌딩이나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빌딩 있으면 요 구석 같은데 기계실이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면 거기 한쪽에 제어반 한쪽에는 감시반이 따로 해서 웬만하면 한 곳에 모아서 중식으로 많이 왜냐면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제어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 이런 동력 설비의 전원 공급 설비 같은 경우에는 동력도 이제 모터라고 치면 모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들어가듯이 전원 공급이 필요한데 고압 전동기는 보통 3kV의 고압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전력이 어떻게 오냐를 봤을 때 발전소가 있죠. 발전소가 있으면 여기에서 뭐 그 대전압이 들어와서
우리가 수준반을 거치고 22.9kV가 오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낮춰서 220V, 380V, 440V로 다운을 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력 삽입 같은 경우에는 3kV에 여기에서 나올 때 이제 따로 빼서 공장이나 빌딩에 들어가는 3kV 전압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3kV를 쓰냐 아니면 220V를 쓰냐 해서 얘는 저압은 고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냥 고압 저압이 아니고 이제 전동기 용량이 이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 그림을 보면 수전반에서 이제 고압이 들어오면 변압기 통해서 3kV냐 120V냐 이거를 전압을 사용 용도에 맞게 놨고, 킬로볼트는 고압 동력 제어반에 바로 집어넣고 저압 동력반은 이제 제어를 할 센터나 저압 분전반에 이제 간선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개별 고압을 쓰냐 아니면 저압을 쓰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수전 설비라고 하고, 즉 전기가 들어오는 설비라고 하고, 요걸 동력반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을 동력 설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어반이나 컨트롤 세트까지는 간선, 그리고 간선에서 분기돼서 나간다고 해서 요 제어반이나 분전반 넘어서는 분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 간선은 뭐냐, 동력 간선은 뭐냐, 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하의 중심이 되는 곳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때 변압기 배전반에서 이제 분전반에 이르는 배전 또는 발전기나 축전기를 통해 전원 공급하는 설비를 간선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 이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기준으로 해서 즉 센터나 이제 분전반 넘어서 나온 선을 분기선이라고 하고, 간선은 수전 설비에서 이제 분기선 전까지의 단계를 간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력 간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같은데, 동력 간선은 관리 및 유지 보수상 필요에 따라 항시 동력 간선, 항상 쓰는 거 있죠. 뭐 항상 쓰는 동력이 뭐가 있을까요? 급수 펌프나 뭐 이런 거 있죠. 급수 펌프나 공조기 펌 공조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쓰죠. 이런 간선과 계절형 동력 간선, 대표적으로 에어컨이랑 난방 시설이 여기에 해당되게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그리고 동력 설비 용도에 따라서 일반 동력, 이거 우리가 보통 하는 모터죠. 모터고, 공조 동력, 우리 이야기했죠. 공장 같은데 이제 공장이나 대형 배터리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말하는데, 이런 공조 동력 아니면 위생 동력,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상 발전으로 쓰겠죠. 그런 위생 동력 등으로 구분한답니다. 그리고 이때 간선 전류의 크기는 300A 이하로 낮춰서 사용을 하고, 어, 요 300A 정도로 이하로 쓰는 거는 이제 전선의 굵기가 이제 우리 전선에서 간선까지 넘어오게 되면 전선 굵기가 얇아지기 때문에 아크 방지를 위해서라도 300A 이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동력 간선에는 다른 보안을 절대 접속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혹시나 이제 승강기 통에 이제 사람들이 몇 명 타느냐에 따라서 부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부하가 가부하가 걸려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도록 다른 부하는 않고 직결을 연결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부하는 접속하면 안 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비상용 동력, 아까 계절용 동력이랑 비슷하죠. 비상용 동력. 그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공조기 같이 맨날 돌아가는 거고, 비상용 동력은 불났을 때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 동작시키는 동력을 말합니다. 동력 분기 회로 같은 경우에는 동력 간선으로부터, 아까 제어반이나 분전함이 있었죠. 이 동력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각 전동기 부하에 전력 공급하는 배선이다. 즉 분전함에서 이제 모터까지 여기 여기까지 가는 선인데, 이 부하의 종류에 따라 분기회로 수, 분기회로 선을 굵기, 분기회로의 보행 차단기 용량 등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분기회로의 종류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15A, 20A, 15A, 20A만 5A 간격이고, 나머지는 이렇게는 10A 간격으로 있습니다. 15A부터 5A 올리고, 그 다음에 10 올라가다가 50A가 넘어서면 이제 별도의 배선 이제 이게 배선에 맞는 이제 허용 전류를 이하로 사용합니다. 이 이상으로 살게 되면 전원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전원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아래로만 사용하면 뭐 50A를 넘어서 뭐 100A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동력 설비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이제 과부하 단락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동기의 허용 과부하 특성, 시특성, 보호 계전기의 동작 특성을 고려해서 시공해야 합니다. 동력 설비 보호기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퓨즈죠. 이렇게 쓴 거, 이렇게 해갖고 퓨즈 엄청 많이 깨먹었죠. 요 안에 이렇게 실 같은 전선 들어가 있는 거, 이 퓨즈나 아니면 전동기 보호용 차단기, 우리가 그냥 차단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겨갖고 우리 밑에 하나 더 달려갖고 선 이렇게 까던 거 있었죠. 요 차단기나 아니면 과전류 계전기, EOCR이죠. EOCR이나 뭐 과부하 경보 장치, EOCR이랑 연동돼서 이제 벤이랑 노란색 램프 달았었죠. 이런 과부하 경보 장치 등이 과전류 보호 장치는 이제 전원 측에 라는 걸로, 이제 전동기에 전동기를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전동기 한 대마다 이 분기회로를 구성해야 하는, 단지 과전류 차단기 같은 경우 전격 전류가 5A인 분기회로나 2대 이상의 전동기를 각각 이제 과전류 보호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단기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50A 이하인 데서는 본격 전류의 1.25배, 그리고 50A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배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기에 맞게 용량을 결정하면 되고, 이런 가부와 보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 차단기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1중을 안 하고 2중, 3중을 하는 게 관례가 됩니다.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뿐만 아니라 전자 가부와 차단기, 즉 EOCR이죠. EOCR까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요게는 이제 전동기용 퓨즈, 열동 계전기, HR이죠. 그리고 전동기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가부와 계전기 등을 사용해서 이 가부화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상 오늘의 수업이었습니다. 바이.